자, 그 다음에 이제 위에 보시면 큰 곰자리, 작은 곰자리, 제일 위에 있는 거 북극성 이거. 큰 곰자리, 작은 곰자리, 북극성. 이제 그걸 보겠습니다. 자, 일단 여러분들이 북극성이다. 그러면 일단 북극성이 뭔지도 모르는 사람도 있을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충격적이고. 그래서 거기 이제 네이버 지식평가를 보면 그림을 이제 보세요. 그림 2라고 되어 있는 거. 자, 북두칠성이 있고, 왼쪽에. 그 다음에 오른쪽에 카시오페아 자리가 있어요. 하늘에서. 그럼 그 북극성의 제일 이제 끝쪽에 있는 별과 그 다음에 카시오페아 자리에서 이렇게 5등분을 했을 때 그 중간, 딱 중앙점에 있는 게 뭐다? 북극성이다. 혹은 작은 곰자리의 제일 끝쪽. 여기가 어디냐면 그림이 있다 보면 아실 거예요. 끝쪽에 있는 별이 북극성이다 이거예요. 북극성이 이제 어딘지 아시겠죠? 응? 이게 북극성이에요. 근데 이제 이게 좀 굉장히 좀 여러분 주의해야 될 게, 여러분들 이걸 만약에 문헌 같은 걸 이제 인터넷 찾아보면 북두칠성의 이 끝쪽을 북극성이라고 얘기하는 애들도 있고, 엉망진창이에요. 이게 정확한 겁니다, 지금 이거. 응? 그리고 북두칠성은 큰 곰자리 안에 있는 별자리죠. 네. 그래서 큰 곰자리, 작은 곰자리도 막 섞어서 얘기하는 애들이 많아. 네. 작은 곰자리의 끝쪽에 있는 것이고, 북두칠성은 큰 곰자리에 해당이 되는 겁니다. 자, 먼저 이제 그거를 기억을 하시고,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천문학 이론, 이걸 먼저 기억을 하시고, 자, 거기 보시면은, 북극성이, 이제 그림 3을 보시면 북극성이 이제 하늘에서 찍으면 이렇게 보인다는 얘기야. 북극성이 이렇게 크게 보인다고. 우주 사진을 보면. 근데 그 위에 작은 여러 별들이 있다 이 얘기예요. 근데 이 작은 별들이 아니라 이 큰 이 하늘에서 뚜렷하게 보이 이거를 우리가 북극성으로 잡는다. 그걸 보시면 되고. 자, 밑에 이제 북두칠성에 대한 얘기가 나옵니다. 북두칠성에 그게 뭐냐면 큰 곰이 그려져 있죠, 거기 그림에. 큰 곰의 허리랑 꼬리 부분이 북두칠성의 별자리예요. 큰 곰자리의 일부라 이 얘기예요. 북두칠성의 별자리는. 근데 북극성이 있는 작은 곰자리의 꼬리에 해당되는 게 북극성인가 그래요. 그러니까 큰 곰자리로 이거를 잘못 써놓은 애들이 많다고. 이해가 됐어요? 안 됐어요? 됐어요. 모르겠으면 그냥 여기 그림 위에 있는 이 그림만 정확히 기억하시면 됩니다. 북쪽 하늘을 봤을 때 북두칠성, 작은 곰자리, 카시오페아. 거기서 이제 작은 곰자리의 끝부분에 있는 별이 북극성이다. 큰 곰자리에 해당되는 게 북두칠성이다. 다른 것이다. 그런 두 개는. 자, 거기 이제 할머니가 할아버지에게 들려주신 북두칠성이야. 이거 굉장히 이제 중요한 얘기인데 한번 읽어보도록 하시고요. 그래서 옛날 사람들은 그 북두칠성을 각각의 신성한 존재로서 그렇게 생각했죠. 그 별들 하나하나를. 그래서 칠성신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했습니다. 그 칠성신이 이제 어떤 각각의 기능을 하는지, 이름은 뭔지 이제 거기다 이제 나와 있습니다. 뭐 영화나 드라마 같은 거 보면 이제 간혹 이런 얘기가 나오죠. 그래서 자세한 설명을 여러분들 읽어보시면 돼요. 뭐 어려운 건 없습니다. 전혀 모르겠지만 어쨌든 읽어보시고 그냥 이런 거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중요한 거는 이 동양권에서 불렀던 이름과 그리고 서양에서 부른 이름이 거기 이제 같이 나와 있죠. 그러니까 굉장히 자료가 괜찮아요. 동양에서 부른 이름은 그 한자에 이 기능이 같이 들어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한문이 좀 더 이해하기는 쉬워요. 한자의 뜻과 그 기능이 일치하게 되어 있으니까 그 한자의 뜻만 정확하게 알면 기능을 외울 필요가 없으니까 그런 점에서 이제 장점이 있습니다. 자, 그런데 보통의 경우에는 북두칠성의 이제 일반적인 얘기인데 북두칠성은 사실은 별이 7개가 아니라 실제로는 8개, 9개라고 이제 알려져 있다고 알고 있죠, 여러분들이. 북두칠성 하늘에 자세히 보면은 그 북두칠성의 이 손잡이 쪽, 이 국자의 손잡이 쪽에 미자르라는 별 옆에 알코르라는 작은 별이 있다는 얘기야. 하늘에서 보면. 그걸 이제 저거로 얘기하면은
무곡성이 되겠죠. 무곡성. 저걸로 얘기하면 무곡성. 무곡성 맞죠? 자, 그래서 예전에 고대에는 이제 군인들을 이제 이제 신체 검사할 때, 북두칠성이 이제 미자르 옆에 알코올을 구별해 내느냐 못 해내느냐, 고대에는 군인들, 이게 사수들 눈이 좋아야 되잖아. 시력 검사를 할 때 저게 보이냐 안 보이냐 이런 걸로 시력 검사를 했었다. 그런 얘기가 이제 어떤 인터넷을 쳐봐도 그냥 다 기어 나오는 그런 흔한 얘기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밑에 보시면 구성법이라 그래서 북두칠성을 9개의 별로 이렇게 상정을 해서 그것에 각각의 뭐 해당되는 기능이나 뭐 이런 걸 쭉 얘기했어요. 근데 보면 기본적으로 하늘에 보이는 게 7개인데 왜 구성을 했냐면 아까 얘기했다시피 북두칠성이 그 미자르 옆에 조그만 별이 있다 그랬죠. 실제로는 거기에 보면은 별이 더 있어요. 응? 그래서 예전에 이 구성법을 얘기할 때 사람들이 이거는 눈에 보이지 않는 그런 뭐 신비의 세계를 실제 별이 아니다 이렇게 얘기했지만 사실은 현대에 와서는 거기에 실제로 7개만 별이 있는 게 아니다 이런 걸 안다 이거예요. 그리고 고대에도 눈이 좋은 사람들은 거기 별이 따로 또 있는 걸 봤다는 얘기입니다. 사진을 잘 확대해서 보면 보이실 거예요. 찾아보시면. 하여튼 그렇다. 이거 참고하라고 이제 거기다가 제가 놔둔 겁니다. 그래서 구성이 어떻게 되느냐에 대한 사진도 거기 나와 있죠. 그래서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읽어보시고 나중에 한번 기회가 되면 관련된 마법 작업을 뭐 진행할 수도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 각각의 북두칠성의 에너지와 관련된 특수한 어떤 마법 작업, 어떤 심상 이런 것들이 이제 가능하겠죠. 여러분들에게 마음에 영혼 중에 어떤 에너지를 끌어올 수도 있을 것이고, 자, 그 다음에 또 어떤 방위, 풍수지리와 관련돼서 어떤 방위에 어떤 작용력을 가할 수 있다 이런 것도 관계돼서 중요한 얘기들이 나올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이제 구성의 방위와 회복을 보면은 탐당성이다. 그럼 탐당성은 어디예요? 북두칠성에서 어디 쪽에 해당됩니까? 탐당성은? 첫 번째 국자. 국자에서 그 손잡이 쪽이 아니라 국자 쪽에 제일 끝쪽 거기죠. 그럼 그 탐당성은 뭐와 관계가 있다고 했어요? 문필, 귀, 관지 이런 걸 관장한다고 했죠. 총명 이런 거. 그래서 머리가 굉장히 똑똑하고 그리고 높은 공직에 오를 수 있는 그런 귀한 존재 에너지 그런 것들을 내가 끌어오고 싶다. 심지어는 뭐 태교를 할 때 내 애를 그렇게 하고 싶다, 만들고 싶다. 그럼 여기 탐당성에서 에너지를 끌어오면 된다. 예를 들면 뭐 그런 식으로 쓸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럴 때 이제 간과 병 방위에 위치한다. 이런 방위를 또 여러분들이 생각을 하면 예를 들면 풍수적으로 나는 뭔가 이런 자식들을 교육하는 데 있어서 애들이 좀 뭔가 이렇게 공부도 잘하고 뭐 그렇게 애들을 좀 공직으로도 갈 수 있게 그런 에너지 장을 만들어주고 싶다라고 한다면 그에 상응하는 에너지, 이 탐당성에 상응하는 에너지를 집에도 그 간이나 병 방위에 위치를 시키면 된다. 간이나 병 방위라는 건 이제 8개의 방위를 이제 보시면은 인터넷 찾아보시면 간 병이 어느 방이냐 이게 나와요. 뭐 동남이냐 동남서냐 뭐 이런 게 나옵니다. 거기에 맞춰서 이제 여러분들이 특정한 인테리어 소품이나 물건이나 가구나 이런 것들을 배치를 하게 되면 해당되는 에너지와 어떻게 하게 돼요? 응? 아구가 잘 맞을까요? 아구가 어긋날까? 아구가 딱딱딱 맞게 만드는 거야. 다른 게 아니라 복잡한 게 아니라 하늘에서 탐당성이 예를 들면 이렇게 이렇게 철로 이렇게 나와서 철. 그럼 나도 내가 요가 아니라 내가 볼록인데 내가 오목이 아니라 나도 볼록이야. 그러면 어떻게 돼? 밀어내게 되겠지. 네. 무슨 말 이해가 돼요? 네. 그럼 내가 탐당성을 받아들이면 내가 오목의 형태를 만들어줘야 되잖아. 이 위치를 공간을. 네. 뭐 그런 식인 거예요. 예를 들자면 근데 이제 오목이냐 볼록이냐의 문제가 아니라 진동을 맞춰야겠지. 탐당성에 상응하는 물건을 탐당성에 상응하는 그러한 위치에다가 배열을 시켜야 된다. 그럼 이제 육체 안에서 그거를 배열하는 것에 대해서도 이해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육체 안에서 동서남북이 어딘지 다 알잖아요, 그죠? 이쪽이 북쪽이잖아, 왼쪽이. 다 배웠잖아. 몸을 기준으로 해서 왼쪽이 북쪽이니까 그러면은 뭐 동남이다 그럼 몸의 어느 부위 다 알잖아.
그런 식으로 몸에서도 어떤 특정한 에너지나 소품이나 뭐 액세서리 이런 것들을 배열할 수가 있다. 참고로 보시면 되고. 자, 이게 다였나? 자, 그래서 그 북두칠성과 이제 북극성 그리고 이제 구성에 대한 얘기까지 이제 간단하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내용들의 정보, 이런 점성학적 정보, 그다음에 천문학적 정보, 들도 여러분들이 어떻게 할 수 있다? 그런 것도 자동적으로, 그런 것도 직관적으로 그런 지식과 그런 이해들도 얻을 수가 있게 된다. 즉 무슨 말이냐면 옛날 사람들이 하늘의 별자리를 보고 그 별자리에 각각에 해당되는 기능이 있고 그에 따라서 방위를 어떻게 맞추고 뭐 풍수를 어떻게 하고 이런 정보를 다 어디서 얻었냐 얘기야. 이러한 정보를 자기도 모르게 수신할 수 있는 수준에 도달한 사람도 있지만 여러분들은 요가 수사를 통해서 지금 제시되는 방법을 통해서 이것들을 어떻게 할 수 있다? 우연 없이 매우 강력하고 효과적으로 자기의 지식과 능력으로 가져올 수 있다.